한밤중 은밀하게 살인을 부탁하는 한 여자. 그리고 오다가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암투. 지금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공격당하게 된 오다 노부나가, 가문의 가신이었던 아케치가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장남인 노부타다는 가족들을 기요스로 보내고 이곳에 남아 반역자들에게 맞서게 됐는데요. 가문의 또 다른 가신인 토키치로는 급하게 군대를 이끌고 이곳으로 옵니다. 노부나가와 노부타다는 사망했지만 토키치로는 직접 아케치를 물리치고 반역을 정리하죠. 큰 공을 세우고 기세가 올라간 토키치로 때문에 원로인 곤노쿠와 니와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결국 기요스에서 회의를 열고 삼남 노부타가의 계승을 확실하게 밀기로 하는 두 사람. 이렇게 열리게 된 기요스 회의의 첫날, 곤노쿠가 먼저 도착합니다. 하지만 곤노쿠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요. 노부나가의 동생 오이치에게 푹 빠진 곤노쿠. 도키치로에게 남편과 아들을 잃었던 오이치는 상냥하게 곤노쿠를 응원해줍니다. 곤노쿠를 통해서 토키치로를 완전히 부숴버릴 심산이니까요. 그것도 모르고 풍악을 울리며 신나게 등장을 하는 토키치로. 그 사이 곤노쿠와 니와는 노부타카를 찾아가서 당주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들의 청을 수락하며 천하 통일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는 노부타카. 두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정치 공작을 벌이는 사이 토키치로는 오이치에게 선물 공세를 벌이는 중입니다. 하지만 원한이 깊은 오이치는 토키치로를 격하게 거부하죠. 오이치가 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곤노쿠와 니와가 노부타카를 선점했다는 걸 알게 된 토키치로. 결국 남은 것은 사남인 노부카스뿐인데 노부카스는 집에서도 내놓은 괴짜입니다. 그러나 다른 선택지가 없기에 토키치로는 울며 겨자먹기로 노부카스의 편을 들게 되죠. 곤노쿠는 다 이긴 게임이라며 기뻐하지만 니와는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이치는 곤노쿠와 자신이 함께하는 걸 볼 때마다 기가 죽는 토키치로의 모습에 기뻐하죠. 니와는 제발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하라며 곤노쿠에게 충고를 합니다. 같은 시각 토키치로 역시 비슷한 이유로 참모에게 혼이 나죠. 참모는 오이치 대신 오이치만큼 중요 인물인 산주로에게 접근할 것을 권합니다. 기이한 인물인 산주로는 처음엔 토키치로를 거절하지만 결국 토키치로의 뇌물을 받게 되죠. 그리고 원로인 타키가와가 도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새로운 원로 이케다가 등장하는데요. 자본주의의 정점에 서 있는 이 남자에게 토키치로는 영지를 늘려주겠다며 거래를 제안합니다. 반면 곤노쿠는 그저 협박으로 이케다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당연히 이런 곤노쿠에게 마음이 갈 리가 없겠죠. 이케다는 곤노쿠를 피해서 토키치로에게 갑니다. 사흘째 되는 날, 타키가와를 기다리며 열린 해변 달리기 대회. 온갖 술수가 난무하는 난감한 대회가 흘러가고 드디어 후계자들의 대결 차례가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도 멍청함을 뽐내는 노부카스. 그 사이 토키치로의 아내 네네는 노부타다의 아내 마치와 함께 강에 가게 됩니다. 노부카스를 버리고 돌아온 토키치로는 이렇게 마치와 만나게 되죠.
그리고 마치의 아들 산보시를 보게 되는데요. 노부나가를 쏙 빼닮은 산보시의 모습에 토키치로와 참모는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들이 밤새 고민하는 동안 노부타카 쪽은 승리 축하연을 즐기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비어있는 곤노쿠의 자리. 곤노쿠는 이 중요한 시기에도 오이치에게 환심을 살 생각뿐입니다. 니와는 제발 좀 그만하라며 진잘머리를 내지만 곤노쿠는 중2병이 온 것처럼 말을 듣지 않는데요. 이때 토키치로가 니와를 찾아옵니다. 연애에 빠져 공사 구분도 못하는 곤노쿠를 버리고 오다 가문을 세우는 데 집중하자고 하는 토키치로. 토키치로는 다음 당주로 장손인 산보시를 세우자고 제안합니다. 그 누구도 이견을 가질 수 없는 순수혈통의 장손. 토키치로는 오다 가문의 미래를 위한 거라며 나와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흘째가 되고 드디어 다가온 회의 시간. 토키치로는 먼저 노부카스와 노부타카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노부나가가 노부타다에게 당주 자리를 물려줬으니 그 다음 후계자는 당연히 산보시가 되어야 한다고 논리를 펼치죠. 합리적인 이 주장에 이케다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말문이 막힌 곤노쿠는 니와에게 또다시 상황을 떠넘깁니다. 하지만 이제까지와는 달리 침묵을 지키는 니와. 결국 곤노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진행되고 니와의 한 표만이 남게 되는데요. 니와는 결국 산보시에게 자신의 표를 던집니다. 이렇게 나중에서야 등장한 산보시가 당주가 되죠. 그런데 당주 발표를 앞두고 울음이 터져버린 어린 산보시. 하지만 토키치로는 연습한 대로 울고 있는 산보시를 손쉽게 달랩니다. 그리고 산보시를 아는 채 슬며시 함께 당주의 자리에 오르는 토키치로. 야심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토키치로를 보며 곤노쿠는 완전히 패배하고 맙니다. 그날 밤 패자들의 술자리. 그리고 승자들의 축하연이 아닌 토키치로의 단독 축하연.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오이치는 곤노쿠를 유혹하며 토키치로를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결국 곤노쿠는 닌자들을 고용하지만 너무나 눈에 띄는 이 닌자들을 본 친구가 토키치로를 구해주죠. 안전한 곳을 찾던 토키치로는 곤노쿠를 직접 찾아가 하룻밤만 숨겨달라며 당돌한 제안을 합니다. 그 모습이 마음에 든 곤노쿠는 닌자들을 모두 물러나게 해주죠. 결국 모든 방법이 실패하자 오이치는 곤노쿠와의 결혼을 발표하며 토키치로를 괴롭힙니다. 다행히 마지막 방법은 제대로 통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사실이 밝혀집니다. 마치는 네네를 따라 놀기 위해서가 아니라 토키치로와 마주치기 위해서 강에 간 것이었습니다. 산보시를 보며 당연히 노부카스를 버리고 산보시를 추대할 거라고 계산했던 마치. 자신의 친정 쪽 피를 이어받은 아이를 세우기 위한 또 다른 공작이었던 거죠. 나와는 곤노쿠에게 마지막으로 친구로서 원활한 결혼 생활 비법을 전수합니다. 그리고 산주로는 토키치로의 야망을 알아보지만 어차피 가문은 끝났다며 모든 걸 토키치로에게 맡깁니다. 토키치로는 떠나는 곤노쿠를 쫓아가서 용서를 빌고 최고 원로로서 계속 가르침을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건 곤노쿠를 안심시키고 힘을 키우려는 계책이죠. 토키치로의 목표는 천하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라이벌이었던 두 영웅의 대결을 그린 영화
코믹한 개그 속에서도 놓치지 않는 긴장감 덕분에 굉장한 몰입감을 자랑하는 영화. 부담 없는 코미디로 재탄생한 역사 현장. 기요스 회의입니다.